그래서 참 이 파리, 우리 사람들 파리에 비해서 죄송합니다만 누가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파리보다 파리 잡는 파리채가 많은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네. 오늘 명언을 엄청 많이 하시네요. 아니, 그런 걸 저도 들었습니다. 파리보다 파리채가 많다. 예, 예. 이거 완전 명언인데요. 근데 우리나라도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점점 공보 사회로 엄습해오죠, 우리도. 예. 예, 뭐. 만만치 않습니다. 예, 뭐, 그렇더라고요. 예. 그 남북대화 계속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재밌는데요? 예. 정말 이게 의심 중에 의심이 뭐였냐면, 앤드류 김이었습니다. 우리가 CIA 하면 다 우리 편인 줄 알고 믿었는데,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 앤드류 김. 이분이 최근에 아주 요상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예, 김정은이가 나도 아버지인데 우리 자녀들이 핵을 이고 살게 하고 싶겠냐, 뭐 진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김정은에게 비핵화에 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한국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인가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접한 대부분의 서식은 김정은이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북한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사실 CIA라든지 지금은 다 엉망이 됐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정원이라든지 뭐 이런 조직들이 가지는 정보력은 대단하잖아요. 특히 CIA는 네. 전 세계를 다 다루어 나가는 그런 정보기관인데 거기에 나름대로의 간부급으로 있었던 사람이 언급한 이야기라 그러면은 저는 그냥 흘려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의 정체가 뭔지에 상관없이 의도하는 바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지금 어쨌든 김정은도 계속 비핵화 이야기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반도. 네, 근데 한반도든 북핵이든 어떻게든 비핵화라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핵이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핵 우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크게는 저는 다르지 않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그게 잘 말꼬투리 어떤 부분에 우리가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결국 뭐냐면 시간을 끌므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침으로 인해서 동의를 받아내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김정은이 계속 써왔지 않습니까? 네. 살렘비 전술로 어제를 전부 다 쪼개서 시간 벌기를 해가고 지금 해왔는데 어쨌든 자기 입으로는 비핵화를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입으로는 백날 다 할 수 있죠. 저도 저 입으로 내일 당장 대통령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특히 이 불안감에 쌓여있는 특히 대한민국의 불안감은 북한에 핵이 있다라는 불안감 플러스 지금 대한민국은 그들과 거의 비슷한 정책으로 가는 이상한 정권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얼마나 우리가 불안감이 큰지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그래서 그런 어떤 워딩들이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쉽죠. 제가 한 분이 미군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지 않겠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가 자기 핵은 괜찮고 미군의 핵우산을 제거하라. 우산이 원래 머리 위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머리 이고 살고 싶다가 미국 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싶지 않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께서 그렇게 표현되나요? 네, 예. 우리 국민들이 다 우리 국민들이 대단합니다. 예. 뭉치기만 잘 뭉치면 되는데. 그럼요. 우리 김현우 선생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이 북한에서는 비핵화라 할 때는 북한은 항상 말하는 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무슨 생각했냐면 한국에는 지금 1000여 기 미군 핵무기가 있다고 지금도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군들이 지금 핵 배냥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북한에서 선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 비핵화는 김정은이가 지금 말하고 있던 예전에 김일성, 김정일 때 얘기하던 미국의 핵무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내보내는 것이고 미군이 지금 핵 배냥 가지고 있으니까 미군이 남아서 나가는 것이 바로 북한에서 바라는 비핵화로 북한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바로 그렇죠.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은 비핵화하면 북한의 비핵화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와 또 우리 남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 또 우리 정부가 지금 말하고 있는 비핵화라는 문제가 완전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앤드류 김이 가히 말한 이 비핵화가 그러면 김정은이 말한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냐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냐 아니면 종전 협정과 결국 미군 철수를 통하는
한마디로 완전히 우리 한반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지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좀 보는 건데요. 저는 항상 우리 국민들한테 북한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 이거는 절대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국에서 미군을 내보내을 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그걸 바라는 것밖에 없다는 걸 이제 예, 좀 인식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지금 청와대 김의겸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김의겸 한겨레 출신 기자죠. 대변인이 나와서 또 한창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정전선언을 합의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 특히 정전선언을 합의할 경우에 미북 2차, 미북 간, 2자 간, 그렇죠. 원래 4자 간에 해야 되는 거로 이제 사람들 알고 있는데, 선언만으로도 뭐 정전선언은 충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바람이겠죠, 뭐. 그렇게 해서 빨리 좀 끝냈으면 하는 바람. 뭘 끝내고 싶어 하나요? 종전선이라고 하는 자기 목적점을. 이게 이제 뭐 우리 이 박사님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권이 원하는 종전선언은 기존에 지금 모든 걸 준비를 다 마쳤어요. 어떤 준비? 그냥 북한에도 퍼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죽을 판인데 지금 길거리 한번 나가보십시오. 아우성입니다. 네. 이제 이게 나라냐. 요즘 얼마 뒤에는 우리 청년들이 이건 또 나라냐. 뭐 이렇게 해서 또 투쟁을 시작을 한다 그러는데 정말 아우성이 장난 아니거든요. 청년들이 힘들어서 그럼요. 힘들어서 예, 그러는데 지지를 안 하는데 서른인가요?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최고위원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그분이 뭐 청년들한테 방문교육 받아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이 뭐 모자란다 그랬대나. 예. 하여튼 뭐 그런 이상한 말들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종전선언의 개념은 이들은 지금 모든 게 준비가 다 되어 있어. 미국이 만약에 북한과의 그런 어떤 선언이라는 개념으로만 진행을 해주면 자기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그냥 북한에 다 갖다 바쳐서 그 정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그 정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역으로 그 사악한 독재 세력, 왕조 세력들한테 노예 국민들이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그대로 용인해주는 사업들을 쭉 밀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 따르는 내용들은 없다.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어나 사나 뭐 이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김의겸 이 대변인이 정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의미로서 정전선언의 본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와 중국, 미국, 우리와 중국,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중국, 또 중국과 미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남북은 2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이제 북한하고 미국이 남았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듣고 보면 자기들끼리 이미 종전선언을 한 건가요? 종전선언 아니고 뭐 더 다른 미략도 많았겠죠. 뭐 보면 그거는 뭐 나중에 다 한반도가 자유통일되면 다 밝혀질 일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박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종전선언에는 말 그대로 전쟁을 끝낸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선언적으로 얼마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언급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냥 종전선언 그 말 자체에서 뉘앙스를 봅시다. 전쟁을 끝낸다. 그러면 전쟁으로 인한 어떤 부분들은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인해서 휴전선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으로 인한 그 엄청난 피해가 지금 남아있다고요. 어떤 그렇죠. 게 사람에 대한 피해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6.25 때 10만 명 넘게 사람들 꼭꼭 집어가지고 김일성의 지령하에 서울 어디에 가면 누가 있으니까 잡아와라.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잡혀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피눈물을 안고 기다리는 이 가족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종전선언을 한다? 그리고 또 국군 프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탄광 이런 데 가서 안전도 확보되지 않은 그런 탄광에 밀어넣어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가족들이 와서 다 증언하고 있는데 그 한 분 한 분 대한민국의 명령을 받고 부름을 받고 나갔던 청년들 다 이제 80이 넘어서 다 죽었을 판인데 그 사람들 제대로 된 소식 하나 받지 못하고 종전선언을 한다? 아니 미국에 설사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저는 북한 사람들은 지금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고
우리 선생님 있을 때는 예, 그렇죠. 정전선언이라는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는 항상 그 전쟁을 좀 종식시키고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그거죠. 지금 우리 헌법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북한 영토나 북한 주민들이 다 우리의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북한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김정일을 비롯한 그 이제 특권 이제 그 인질범들, 특정 인질범들이 저희쪽으로 지금 2,4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인질로지 가둬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전협정 해가지고 그대로 그 인질범을 사실 인질범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인질들을 구원해야 하려면 인질범들을 우리가 잡아 적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대로 방치해 놔두고 북한의 인질범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거나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우리의 헌법에도 이건 맞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북한 자체가 종전협정 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게 갑자기 우리가 그 들에서 통일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도 이제 우리가 해결될 문제가 많습니다. 북한의 생화무기라든가 사이버 테러전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그 인력을 지금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핵무기라든가 미사일 관련된 것도 아직도 지금 정말 이게 모든 것이 풀리지 않은 상태인데 그걸 지금 뒤에다 밀어놓고 먼저 종전협정 한다는 자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 보게 되면 휴전선도 지금 막 그저 개방해놓고 열차도 다니게 한다 하는데 우선 그게 제일 위험한 문제가 6.25 남침 전쟁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이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게. 먼저 길을 열어준다는 소리나 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항상 불안을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 또 그냥 이 지금 현 정부가 사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이제, 정말 그 책임감에서 이거는 회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는 우리 국민들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게 각성하고 정말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담론을 가지고 정말 이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제기하고 또 정말 안 될 때는 길거리나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그렇군요. 지금 투쟁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보도를 안 해서 그렇죠. 우리 유튜브 말고는 보도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자꾸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드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최근에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통일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죠? 평화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이 종전선언 문제를 이렇게 자세히 음미를 해보면 어쩌면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것은 영구 분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 내심은 제가 뭐 100%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런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내세우는 것이 연방제로 가면은 거의 뭐 통일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연방이라는 개념으로. 연방제로 가든 예. 지금 상태로 있든 지금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게 이제 가족끼리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가족끼리 못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북한 주민들은 그 갇힌 그 안에서 폐쇄 정치 때문에 아무데나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북한만 빼놓고는 다 가니까 그렇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편한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연방제로 가면서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연방제로 간다면 이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는 거지만은 얘네들이 볼 때는 어쨌든 평화만 오면은 다 좋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평화가 왜 안 오죠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방제로 간다 그러면은 전쟁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낭만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통일을 반대하는 자기 내심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보면은 현 정부의 수장은 저는 뭐 대통령을 표현하기 싫은 사람이니까 수장은 뭐 따로 살든 같이 살든 이런 표현도 했었어요. 그런 뉘앙스는 상당히 많이 남아져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연방제로 가면은 평화는 보장이 되고 서로 다 섞어놓지 않아서 그것도 또 나름대로 뭐 크게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에도 보장이 되고 이런 연방제를 선호한다라고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연방제는요 같은 체제에서 있을 수 있는 연방제의 개념이 되는 것이지 체제가 달라서는 연방제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방제를 설사 북한하고 합의했다 손치더라도 바로 그 다음에 그는 전쟁에 도장 찍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정부를 가진 사람은 국민의 재산과 정말 이 개인의 안전, 자유를 보장해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데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연방제로 간다 그러면은 그냥 뭐 평화가 보장되고 잠시나마 뭐 경제적인 어떤 불이익도 없는 것 같고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이 체제가 다른 분위기, 다른 체제에서 연방제에 도장은 결국 전쟁에 도장을 찍는 것과 똑같아.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들이 어디서 지금 보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연방제는 다 좋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현수 선생님, 한 가지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김정은의 입장은 연방제가 됐든 뭐가 됐든 통일을 하고 싶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분명한 건 겁니다.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소련단 8차 대회 때 한 연설이 이제 나옵니다. 네, 뭐라고 나와요? 그때 그 연설 내용을 보게 되면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냐면 조선 소련단원들은 앞으로 대를 이어 주체명 위협의 완성을 위해서 싸워 나갈 그런 이제 후비라고 이제 강조합니다. 이 대를 이어 주체명 위협 완성 이게가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말의 뜻을 잘 몰라요. 거의 대다수가. 그러니까 북한이 대를 이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북한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사실 그거 있잖아요. 이제 조직에 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그 조직 생활 속에서 대를 이어간다는 거는 김정은의 자식들 또 앞으로 김정은의 그 자식이 또 자식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북한은 그대로 현대판의 그 왕조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속에서 개혁개방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확한 북한에서의 개혁개방이라든가 평화는 김정은이 제거된 그리고 북한이 지금 현존하는 정부라든가 그 체제가 없어진 그런 상태만이 존재하는 것이지 김정은이가 있는 상태에서 비핵화 또 그다음에 평화, 안전 절대로 이거는 가능하지 않죠. 저는 우리 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자칫 이제 김정은이가 사실 그 통일을 원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대로 이렇게 이 말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김정은에 대한 어떤 그 낭만적인 사고를 자꾸 심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기 요즘 돈이 다 떨어지니까 간부들 숙청해서 간부들 집에 있는 돈들 다 끌어와서 자기 비자금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삼성이나 LG나 현대 같은 이 인류 초인류 기업들이 이 대한민국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들이 다 먹어버리면은 그것만 빼먹다가도 이 나라 다 폭삭 망한다 하더라도 지는 유지되니까. 자기 새끼까지는 유지될지, 자기 자식까지는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그걸 원한다. 다시 말해서 적과 통일이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선대에서부터 나오는 그 위협,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그 위협에 대한 생각은 초의 변함도 없이 나는 계속적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 그래서 방금 장 기자님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저 세습 독재 왕조가 존재하는 한 자유 통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북한 노예 2,500만 해방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의 제거와 그 체제의 붕괴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될 겁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우리 정부가 통일이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이 안 하는 이유, 안 하고 평화라는 얘기만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라고 하는 이 악마가 제거돼야 되는데, 지금 평화를 도대체 유지할 수 없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계속 평화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겪어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 정권만 여기 들어서면, 대한민국의 이 군거를 자기 군거처럼 막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민주노총 막 이런 데모대들이 팍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김정은이도 사실 이 민주노총을 다스리려면 힘든 거예요. 아마 김정은 시대가 열린다면 민주노총 그거는 바로 다 수청 대상이죠. 그러니까 수청 대상인데 그걸 다 수청 안 해도 힘들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통일보다는 여기 지금 거기다 이해찬 씨가 맨날 100년 집권 처음에 20년 집권이라고 그러더니 처음에 50년에서 20년 됐다가 요즘엔 100년까지 올라왔어요. 100년은 자기 대도 있겠다는 건데 결국 그게 김정은하고 똑같은 세력이라는 거죠. 자기 대도 뭐예요. 지금 북한이 지금 3대를 세집했는데 70년 왔는데 그러면 100년을 하면 몇 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우리가 제일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저는 더 있습니다. 이게 또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그런 부분 존중하는데 저는 비핵화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며칠 내로 또 그런 일들이 또 있는데 우리는 비핵화나 북한의 핵무기보다 저는 더 무서운 존재가 이 대한민국의 지금 정부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정부가 이렇게 존재하는 한 북한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드리고자 예, 하는 그리고 말씀이 우리 힘을 그래도 넘어와야 되는데 이 네. 정부가 이 종북 세력들의 제거에 우리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현 정부의 이 평화하는 거는 김정은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든다는 거죠. 김정은이가 통일보다는 자기네는 핵 보유고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핵 가지고 죽을래 살을래 이러면서 남한 돈을 계속 쥐고 남한의 기업이고 뭐고 다 자기가 지금 손안겨 쥐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맨날 평화하고 있는데 이게 영구 분단과 함께 대한민국을 북한의 속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런 거 아니냐. 그 이제 또 한 가지 의심되는 현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